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4년을 이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제주 지역도 62.9%의 투표를 보이며 전국 평균보다 낮긴 했지만 2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습니다. 이처럼 뜨거웠던 4.15 총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나종훈 기자 나왔습니다. 제주 유권자들 또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주 지역 3개 선거구 유권자들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했습니다. 제주시 2개 선거구는 5차례 연속이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6차례 연속 민주당을 선택한 건데요. 3개 선거구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10%포인트 이상 앞서면서 일찌감치 승리를 굳혔습니다. 절반 이상, 그리고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는데 지역별로 한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그래픽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갑선거구인데요. 한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색깔로 좀 구분해 봤습니다. 대부분 읍면동에서 송재호 후보가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를 앞섰습니다. 장 후보는 유일하게 한림읍에서 송 후보를 앞섰고 추자면은 표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보라색으로 칠해놨는데요. 사실 장성철 후보는 애월읍에 좀 공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송재호 후보에게 밀린 게 좀 뼈아픈 대목일 텐데요. 애월읍 유권자는 2만 6천여 명으로 노형과 연동에 이어서 제주시 갑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데요. 장 후보는 또 애월읍 곽지리 출신이고 또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도 이곳에서 총력 유세를 펼치면서 상당히 좀 공을 들여왔었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승기를 놓쳤고 당선된 송재우 후보와 장성철 후보의 최종 표 차이가 한 14,000여 표 차이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애월읍에서 좀 장 후보에게 많은 표가 쏟아졌다면 좀 양상이 다르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지역별로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또 이거 세대별로 하면 또 다른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네, 일단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주시 을선거구로 한번 가보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을선거구도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으로 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부상일 후보가 유일하게 이긴 곳은 구자읍 지역 한 곳인데요. 구자읍은 부상일 후보의 고향이기도 하고 부 후보가 내세웠던 도청 이전 공약의 수혜지이기도 합니다. 표심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4년 전과 크게 달랐는데요. 앞에도 보시다시피 아주 크게 차이가 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오영훈 후보는 전체 12곳 중에서 5곳밖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오영훈 후보는 유권자가 많은 동지역에서 좀 승기를 잡으면서 최종 승리까지 거머쥐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영훈 후보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4년 전에는 이주민 표가 결정을 했다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서귀포시로 한번 가보죠. 네, 서귀포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군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가 맞대결을 펼쳤었는데요. 역시 대부분 읍면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강경필 후보는 예래동과 성산읍, 표선면에서 위성군 후보를 앞섰는데요. 사실 위성군 후보 측은 강경필 후보의 고향인 중문과 예래동에서 상대적으로 좀 열세일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 후보가 중문동마저 가져오면서 승기를 먼저 잡았고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곳이 성산과 표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공항 예정지인 지역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공항 예정지인데요. 사실 위성군 후보는 이공항 좀 신중론을 얘기했었고 강경필 후보는 적극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곳에서 위성군 후보가 상대적으로 고전했다는 점은 이 공항에 대한 주민 의견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두 곳의 표심이 강경필 후보에게 조금 더 쏠리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큰 표 차이는 아니거든요. 표선면 같은 경우는 단 한 표 차이고 그래서 또 이곳은 이공항 찬반 갈등이 그만큼 극심한 곳이다. 이것이 표에도 나타났고 이공항 추진 여부를 떠나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좀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산 지역이 그래도 좀 빨간색이 좀 튀어나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이공항에 찬성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공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미래통합당 후보 쪽으로 조금 더 쏠리긴 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죠. 이번 총선에 또 관심을 모은 게 비례정당 투표 아닙니까? 제주도에서는 어떤 정당이 1위를 보였습니까? 네, 도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이어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그리고 정의당 순서였는데요. 전국적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네요.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더불어시민당의 득표율은 전국 평균과 비슷했지만
미래한국당 대신 정의당을 좀 더 많이 선택한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도민들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광역의원 비례대표에서 정의당에게 한 12% 정도 득표를 줬었거든요. 당시 새누리당은 18%였고요. 이번에도 정의당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주 지역이 아마 광주와 함께 정의당이 좀 지지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자, 도민들은 어쨌든 지역구나 비례대표나 모두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도당들도 지금 입장을 내놨죠. 네, 오늘 도당들도 잇따라 성명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도민의 현명한 선택이 승리를 이끌었다.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그리고 배보상 방안 마련,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완성 등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고 했고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도당 역시 민의를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나아가서 더 나은 성찰과 변화의 노력으로 제주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나종훈 기자도 이번 총선에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